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엔화값이 깜짝 놀랄 만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원 환율이요. 오늘 장중 7년 2개월 만에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이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또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요. 아이폰이 너무 잘 팔려서 예상치를 뛰어넘은 건데요. 아이폰 인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인기 이유가 좀 놀라웠는데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니까요. 소비자들이 같은 값이면은 아이폰을 사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뽑는데 물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 125ml에 불과한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려면은 무려 132리터의 물이 소비가 된다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품의 원료 취득에서부터 제조, 사용, 폐기에까지 물이 얼마나 드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물 발자국이라는 건데요. 선진국에서는 이걸로 벌써 규제도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부럽도록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깜짝입니다. 2015 봄 개편을 맞아서 마련한 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엔원 환율이요. 7년 만에 장중 8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엔저 때문에 우리 수출 실적이 또다시 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엔저로 고통받는 한국경제 힘낼 방안은 무엇일지 4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님 모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좀 늘어난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 적립형 IRP라는 것에 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 운용 방법 2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가구, 조명, 조경, 사인, 전원주택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좀 내렸죠? 네, 오늘 오랜만에 내렸습니다. 내린 것도 내린 거지만 예. 그동안 시장 상승의 주요한 그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들의 태도가 조금 바뀐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사실 오히려 더 큰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먼저 지수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아침에 한 약 5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락 반전을 했고요. 하락 반전한 이후 오후가 들어서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마감은 전일 대비 9.87포인트, 0.46% 하락하면서 2147.67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전에 좋았던 은행 업종이 하락 반전했고 그리고 종이목재와 운수장비 업종 등도 하락을 했습니다. 의외로 철강과 전기가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더 약세인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네. 16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만에 처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규모도 컸나요? 매도 규모? 아니요. 규모가 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주식시장의 체력을 조금 읽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급상으로 한국 자체적인 체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뭐 많이 팔아서 주가 떨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순매도 규모는 27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사주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동안 계속 매도하던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것들을 기관들이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투신권, 즉 펀드 쪽에서의 매수는 아니었고 증권사,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였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아직까지 크게 하기는 좀 어렵다. 즉 기관의 매수를 의미 부여하려면 펀드들의 환매가 좀 적어지거나 중지되거나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펀드하고 직결되는 곳이 투신권이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매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투신권은 사실 지금 뭐 날짜를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2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팔고 있는 것이 그렇죠. 투신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1900선 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펀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무리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아침에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이내 약세 반전을 했는데요. 약세의 폭은 조금 완화시키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종가가 전일 대비 2.60포인트, 0.37% 하락하면서 696.79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강세였던 흐름을 보여준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빠지게 되면 코스닥이 좀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흐름들로 나타나서 오늘 바이오 의학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약세했습니다. 오직 그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만이 강세를 보이는 좀 희한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장에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백수호 관련 내추럴 엔도텍이요? 내추럴 엔도텍이 하한가를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든 거래가 이 종목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거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다른 거래에 오히려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도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장세가 좀 조정 장세로 진입을 하는 건가요? 네, 뭐 최근에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흐름들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그런 박스권으로 회귀되느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경제 뉴스 콕콕 집어줄 분입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돈으로 꽃다발도 만들어요? 네, 그 금융감독원이 아주 신종 사기 수법을 소개를 하나 했는데요. 수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단 이 사기범이 애인한테 준다 이러면서 꽃집에 15만 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만 원짜리 현금 200만 원어치를 이 장미꽃 줄기마다 좀 말아서 포장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게 있어요? 받으시는 분은 좋겠죠. 그리고 금방 계좌로 송금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쌀집에 전화를 걸어서 쌀 50만 원 주문할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쌀집 주인이 계좌번호를 줬겠죠. 그 다음에 쌀집 주인 휴대폰으로 마치 은행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런 가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꽃집에요? 쌀집에요. 쌀집에. 그리고 쌀집에 다시 전화해서 제가 실수로 50만 원 보내야 되는데 500만 원 보냈네요. 450만 원 좀 돌려주세요. 이러면서 꽃집 계좌번호를 대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집 주인 입장에서는 50만 원이나 주문한 사람이고 또 문자도 왔으니까 대충 맞겠지 이러면서 사기에 걸려든 이 쌀집 주인이 450만 원을 꽃집으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꽃집 주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네. 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주문대로 꽃을 만들어주게 되고 또 사기범은 이 돈 꽃다발과 함께 차에까지 챙겨서 사라지는 그런 수법인데요. 머리를 꽤 썼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꽃집 주인은 그래도 꽃값은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쌀집 주인이 꽃집 계좌를 이 사기 계좌로 신고하게 되면 이 꽃집 주인이 계좌가 정지돼서 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잘못하면 이 사기 공범으로 몰려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하여튼 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서 갑자기 뭐 실수로 돈 더 보냈으니까 차익 좀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그냥 돈으로 만든 꽃다발이 뭐 예전에 네. 이제 돈을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주는 뭐 비타 500박스처럼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줄 알았더니 신종 사기 수법이군요. 네. 예, 기발합니다. 이런 게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이런 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네. 올해 들어서 이 대포통장 관련한 처벌 조항이 강화가 됐거든요. 네. 예전에는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만 그랬었죠. 네, 올해부터는 자기 통장을 할 땐 다른 사람한테 임의로 빌려줬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영업용 통장을 이용해서 차액을 받아가는 이런 수법을 쓰는 건데요. 아무튼 이 갈수록 참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디다 돈 보내고 하실 때는 충분히 좀 확인을 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손이 떨리겠는데요. 클릭하는 손이나 ATM을 만지는 손이나. 맞습니다. 네. 저는 대포통장 빌려주시면 뭐 얼마 이런 스팸 문자는 받아봤어요. 네, 그런 거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다 지우죠. 그렇군요. 지금 엔저가 엄청나잖아요. 오늘도 네,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떨어졌던데, 네. 그러니까 N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도 오지만은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또 비상이 걸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화장품 업체라든가 호텔, 백화점 이런 곳들은 거의 뭐 중국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사는 곳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상 기류가 지금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노동절 연휴에 1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뭐 예상은 됩니다만 네. 작년에는 이 증가율이 한 60%가 넘었는데 올해는 증가율이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일본으로 가는 중국인들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벌써 5개월째 일본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네요. 비용이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중국 최대 인터넷 여행사가 이번 중국 노동절 연휴 때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체 응답자의 60%가 일본을 1순위로 선택했을 정도로 아주 중국인들의 일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근데 안승찬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일본은 감정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감정이 안 좋은데 이 아베 총리하고 그 최근에 만나면서 조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다소 좀 개선이 됐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싸졌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800원, 엔화 환율이 800원대에 접어들었던데 그 정도로 엔화 가치가 싸지니까 당연히 일본 여행 비용이 싸지는 거고요. 특히 지금 엔화가 싸다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일본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1위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중국뿐 아니라 대만 사람들도 일본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중국, 한국, 대만 이렇게 3개 국가로 아주 안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의 44.5%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전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더 이상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타격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니 수출 의존도도 대중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데 관광 의존도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파트 지금까지 전세 거래가 상당히 많아서 매매 거래를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전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달 들어서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1만 건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세 거래는 보니까 8천 건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지금 전세 거래보다 더 많아진 건데 이번이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몇 달 전 1월 달만 하더라도 전세 거래가 이 매매 거래보다 50% 이상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몇 개월 만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아무래도 뭐 요즘 워낙 전세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집값의 뭐 70%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니까 이럴 바에는 은행에서 좀 더 대출해서 차라리 내 집 장만하자. 네. 뭐 이런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를 조금 꼼꼼히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번 달에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사실 지난 3월 달과 큰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 거래가 확 줄면서 이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 그래프가 서로 역전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워낙 그 월세로 돌아서는 집들이 많으니까 전세 대신 월세로 계약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유가 생겨서 내 집을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견디다 네. 못해서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실제로 요즘 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좀 신통치 않고 전세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월세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네. 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이동한다 이런 뜻인데 알겠습니다. 주거 문제가 참 예. 걱정입니다. 예, 빨리 안정이 돼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장그래, 왜 그래? 아직도 안 풀립니다. 헛개수 몰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100% 국산 헛개수를 챙겨! 그 다음날 갈증 해소엔 컨디션이 만든 신의 한 수. 컨디션 헛개수. 갈증이 그냥 확 풀리네? 오늘도 챙길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 사람은 강한 바람, 한 사람은 약한 바람을 원하세요? 그럼 에어컨을 따로따로 켜세요.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일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챙겨야 될 게 퇴직금, 그리고 이제 맡게 되는 국민연금 이런 것들인데요. 요즘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중도 많이 늘려주는 걸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자율분양가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율분양가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방문한 시민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율분양가 아파트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가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뭐 2,200이면 좀 비싸서
청약을 해볼 예정인데 2,200이라고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집을 좀 구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좀 가격이 책정되는 거를 들으시면. 이쪽 지역이 6억 미만 한 5억 8, 9천이면 좀 적합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자율분양가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로 좀 이쪽 분위기는 좀 어때요?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권 새 아파트 시장이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럼 어떤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신도시 오래된 노후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분들이 나 오래된 거 그냥 팔고 여기 중심권으로 새 아파트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요. 분양가가 뛰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어때요? 길게 계단식으로 차츰 물가 대비 올라가지 비싸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 나온 가격은. 그러면 실제로 분양가가 한 얼마나 올랐어요? 주변 시세가 벌써 2,200선이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2,000선의 분양은 괜찮다라고 다들 이렇게 소화해서 청약을 넣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이 자율분양가 아파트 반응은 좀 어때요? 나오는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 풀렸다고 해서 고분양가로 나온 책정이 아닌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싸다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망은 좀 좋게 보세요? 그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매수자들이 젊은 층이 경제력이 다 소화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은 여기 안정권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자율분양가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생생포커스 오늘의 인터뷰는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투자 위험성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IRP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적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적립식 IRP는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만 가지고 이제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규제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한 투자도 좀 많이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 둘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KG 제로인 퇴직연금 연구소의 김성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네.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107조 865억 정도 되고요. 네. 2050년 정도 되면 1,000조이 될 거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연구한 걸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상당히 광범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퇴직연금 보면은요, 네. 이 확정급여형, DB형이라는 게 있고요. 네,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던데 DC형이요. 네, 네. 이거는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는 건가요? 퇴직급여 제도에는 네. 퇴직금 제도와 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가 포함이 다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기업이 가입하는 제도는 예.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예컨대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책임지는 형태의 제도이고 네.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즉 가입자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네. 그 IRP는 이제 개인들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서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에 반드시 개설해야 되는 예. 계좌가 IRP 계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뭐 손실이 나면 회사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게 네네. 되니까 퇴직금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DC형,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로자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니까 네네. 잘못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당연히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자산 운용을 하기에 따라서는 예.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2014년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 가입 기업들은 원리금 보장으로 약 98%가 원리금 보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확정기여형과 IRP도 거의 한 75%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원리금 보장 금리가 지속적 하락을 할 것이고 네. 향후에도 더 하락할 것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원리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해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이하로 원리금 보장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거는 노후 자금을 까먹고 있는 형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가입자들이 깨닫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 말 우리 배당 상품 어떻게 원리금과 실질 배당이 되는가 하고 네. 2014년 말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만 예.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말은 금리가 떨어진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지금 개인들이 DC형이나 IRP에 가입되는 개인들이 사실상 어떤 실질 배당형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고 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네. 이제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고 네. 뭐가 떨어지면은 뭘 좀 더 넣고라는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기가 여유도 없고 정보도 좀 네,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 문맹 국가로 분류되는데 금융 지식들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 서브프라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왔을 때 미 재무국 결론을 내린 것은 미국 국민들이 금융 문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교육이 덜 돼 있는 나라인데 앞으로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네. 노후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네. 지식을 빨리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들으시면서 문맹 탈출들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IRP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퇴직형 IRP가 있고 적립형 IRP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 적립형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거는 개념이 좀 잘못됐는데요. 그래요? 이제 IRP면 IRP인데 네. 그게 자기가 거기 추가 납입을 할 때 적립식으로 하면 그게 적립식 IRP고요. 퇴직식 IRP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B, DC에 가입되었다가 55세 이전에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아예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계좌를 만들게 되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말을 붙여서 퇴직형 IRP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거기 DB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지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IRP를 활용하려면 IRP를 하나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따로. 이건 퇴직이 아니라서 이걸 퇴직연금 사업자들 이름 붙이기를 적립식 IRP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의 계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쌓는. 근데 말씀하시죠. 그 IRP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퇴직식은 항상 이제 우리 국민들은 IRP 계좌는 하나씩 가지게 될 겁니다. 향후에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세액공제를 언제까지 해준다는 건가요?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지금 그 2014년 이전까지는 개인연금과 IRP가 합쳐서 4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IRP만 3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올해만요? 아니 올해부터 계속. 올해부터 계속. 향후에는 뭐 예상컨대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퇴직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놔라라는 정부의 시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퇴직연금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 하나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우리 개인들이 가입밖에 할 수 없는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퇴직연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는 강조하기를 DB건 DC건 IRP건 간에 퇴직연금제의 키워드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증식하는 거거든요. 물론 위험도 동반하겠지만.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에는 투자를 위한 4가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면 어차피 직장에서 투자에 나눌 수가 있죠.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기 투자, 시간의 힘을 믿고 계속적 투자를 해나가는 장기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효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중적 분산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 구조가 펀드로 투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 자체가 분산 투자이고 또 투자 한도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 효과인데 또는 뭐 세금 효과도 할 수 있는데 퇴직소득세 그러니까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으면은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퇴직연금제로 들어올 때는 과세 이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도 운용을 해나가면서 생기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을 경우는 이제 퇴직소득세를 55세 이전이면 퇴직소득세를 내는 거지만 안에서 자기가 55세까지 증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복리적 효과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는 정액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증액이요? 정액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직장에 들어와서 계속 월급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퇴직금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가지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복리 투자, 그다음에 정액 투자 효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투자 상품으로서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믿고 투자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믿고 투자라기라도 그 말씀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사실은 개인 가입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주 대화를 하면 지식을 익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은 가입자 교육의 부진입니다. 가입자가 교육이 안 된다. 안 되고 있습니다.
문맹 상태인가요? 문맹 상태라기보다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네. 가입자 교육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제도 초기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퇴직연금제가 금융이다 보니까 네. 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들이 금융 교육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법에는 사용자가 교육 책임을 지게 해두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여기가 무슨 문제가 더 되는 것은 위탁받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우리가 계속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입 이후에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장소적인 문제, 네. 시간적인 문제, 업무 진행적인 문제 알겠습니다. 등등으로 인해서 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라기보다는 서면 교육하는 것밖에 네. 없습니다. 우편물 교육.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예.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들이 스스로 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일 KG 제로인 퇴직연금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 스마트하게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할게요. 예. 이게 웃다가 또 이 얘기로 들어가니까 좀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네팔에서 지금 강도 7.8이죠. 강진이 발생을 네, 해서 맞습니다. 피해가 크게 났는데 네네. IT 기업이 실종자 찾는 서비스를 해서 또 이게 기사화가 된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종자 수가 6천 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위치나 그 실종자 위치나 혹은 재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전한지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그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구글은 이름이 퍼슨 파인더,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다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은 세이프티 체크, 그러니까 안전을 뭐 점검한다 이런 거던데 두 개가 많이 좀 기능이 다른가요? 네, 조금 다른데요. 예. 구글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찾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구글 사람 찾기를 검색하시면 실종자를 찾는 한국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네팔에 한정을 해서 지금 라이브 페이지가 또 별도로 열려 있고요. 이 구글이 퍼슨 파인더를 만든 게 2010년에 IT 대지진 때문에 처음에 열렸었거든요. 이게 google.org라고 비영리 목적의 페이지가 있는데 그에 들어간 한 서비스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올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컨대 재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봤는데 발견한 장소가 어디였다 혹은 그 사람 상태가 어땠다라는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올려놓으면 그 정보를 이제 뭐 구조를 하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지인들이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 사실 구글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던 임원이 히말라야에서 사실 사망을 했는데요. 그의 실종 보고가 이 구글 퍼슨 파인더에 올라와 있기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페이스북의 세이프티 체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정보 알림과 유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거는 이제 사람이 수동적으로 찾는 거잖아요. 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이거는 이제 핸드폰 페이스북 앱을 깐 사람이 재난 선포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 들어가면은 지금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갔는데 현 상태는 괜찮은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점검하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체크를 하면 내가 안전하다라는 혹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면 이렇게 지인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자신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 이용 못할 것 같은 게 저희 위치 서비스 활성화를 다 비활성화를 해놨거든요. 네, 이거 GPS 켜놔야 되는 GPS 켜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개인정보 유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말씀하세요. 재난 상황을 예측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서비스가요. 예, 그리고 또 재난 이후에 복구를 돕는다든지.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물인터넷 진영에서 연구가 더 활발한 건데요. 예, 아직 뭐 완벽하게 뭐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한국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그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세미나랑 해커톤을 열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눈에 띄었었어요. 하나는 이제 지진이
오면 이제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땅의 그 흔들림을 좀 파악하고 그 센서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가 넘는다 싶으면 휴대폰 앱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정보를 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네. 예, 또 하나 이제 사원 복구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드론 있잖아요, 헬기. 네. 이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너무 온도가 높다거나 혹은 유독가스가 있다거나 뭐 심해 지역이라거나 이런 곳에 드론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파악을 해서 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론을 만들었는데, 네. 이 드론 제어를 그 센서, 팔찌 센서 같은 걸 통해가지고 사람의 손의 움직임으로 이 헬기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도 하나 아이디어도 나왔었고요. 그래요? 네네. 예, 그 몇 년 전인가요? 벌써 그 네네. 일본 원전 그 사고 났을 때도 예. 로봇 집어넣어서 그쪽 그 재난 복구나 이런 것들 예, 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 작년 말쯤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네. 그때 후쿠시마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안쪽이 또 고속도로에서 렌즈가 흐리고 그런 현상 때문에 데이터 취득을 많이 좀 실패했고 카메라 판독도 어려워서 네. 결과적으로 이런 드론이 들어갔지만 얻은 그런 수확물은 거의 적었던, 아직 한계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 로봇이나 센서 이런 것들이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을까요? 지금은 투입은 되고 있어요. 예컨대 작년 세월호 때만 해도 해저 연구 로봇이 투입이 되긴 했는데 이게 이 일부만 그 선체 초음파까지만 촬영을 했고 실질적인 활용은 많이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극한 로봇이라고 해요. 이런 재난 로봇을. 그러니까 사람이 작업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기술 자체가 아직 10년이 안 된 신생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일부 국가에서만 약간의 기술적 우위가 있을 뿐이지 아직 대부분 초보적인 단계고요.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고, 뭐 한국에서 노래정부도 2008년부터 계속 계획을 세우고는 있거든요. 로봇 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뭐 이게 대단하다 이런 기술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센서 기술이나 하드웨어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 국가 재난망이라는 거면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네트워크 얘기였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보면은 인명을 빠르게 구하려면은 그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상황을 보니까 그거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로 전달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적재적소의 그 구조대를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나 동영상은 데이터가 용량이 훨씬 크니까 더 넓은 길이 필요한 거고요. 관계역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면.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 재난망을 그러면 우리 LTE로 더 빠르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계획을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이거 한국에서도 작년에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미래부에서 LTE로 가자고 결정을 했고 연말에 그 주파수가 이미 할당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작년에 700MHz가 엄청나게 그 관심이 많이 가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산처에서 예산에 대한 점검 중이고 그거에 끝나면 이제 아무래도 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직 약간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들리긴 하는데요.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현 기자가 아주 또랑또랑하게 잘 들려주셔서 오늘 스마트 IT 뉴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재난의 이야기가 가니까 더더욱 좀 조급함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인명에 관련된 거니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장그래, 왜 그래? 아직도 안 풀립니다. 헛개수 몰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100% 국산 헛개수를 챙겨! 그 다음날 갈증 해소엔 컨디션이 만든 신의 한 수. 컨디션 헛개수. 갈증이 그냥 확 풀리네? 오늘도 챙길까요? 생생경제 잠시 후 3부에서는 생생 로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 건물 권리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개편과 함께 새롭게 모신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 준비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기다리겠고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